네, 정계 은퇴 후에 문필가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을 출간했네요. 오는 10일부터 정식 발매된다고 하는데 벌써부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어요? 아, 예, 저야 뭐.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그래요? 네. 웃음기가 아주 가득하시고. 좋아요. 피부도 팽팽해지시고. 아, 그럼 비비크림 좀 바르고 나와가지고. 체중은 어떠세요? 체중은 정치할 때보다 한 몇 킬로 빠졌죠. 빠지셨죠? 네, 저녁밥을 덜 먹으니까. 어쨌든. 예. 그러니까 좀 더 날렵해 보이시고 좋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게 얼마 동안 걸려서 쓰신 책이에요? 이게 한 1년 정도? 1년. 네, 조금 더. 책을 참 잘 쓰세요. 제가 말한 잘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예. 굉장히 빨리 쓰시는 편이잖아요. 그거 1년에 한 권씩 내야 먹고 살아요. 예. 의무적으로 1년에 한 권씩. 안 그러면 생계를 유지를 못하니까. 예. 1년에 한 권씩은 써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럼 막 목표를 정해놓고 막 쓰시는 겁니까? 그 이제 쓰다 보면 1년에 한 권쯤 쓰게 돼요. 예. 그래서 어쨌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상당히 책을 다작이신 편이잖아요. 이 전업으로 글 쓰는 사람들은 그 정도 써야 돼요. 예. 문학 이런 쪽이 아닌 분들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잘 쓰시나 그 비법이 있나 싶어가지고. 월급 받는 데가 없으면 빨리 써져요. 생계형 저술가의 솔직한 얘기로. 아니 원래 글 쓰는 분들이 다 일정 부분은 생계와 관련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목이 나의 그리고 한국 현대사. 밑에 부제가 1959 그다음 2014 콤마하고 55년의 기록. 그렇죠. 55년생이시군요. 예, 제가 그때 세상에 왔기 때문에 네. 제가 살아온 세월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자서전입니까? 아니면 무슨 역사서입니까? 자서전이 아니고요. 예.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무엇이었는지 그 점을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러니까 관찰자로서 연구자로서 썼다기보다는 그 안에 있으면서 계속 번민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민으로서 그 역사를 어떻게 느끼나 그런 것들을 쓴 거죠. 약간의 자전적 이야기와 이제 분량으로 보면 대부분의 역사적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융합을 해놓은 그런 거죠. 역사적 사건을 쭉 기술하고 네. 그때 나는 이랬다 이런 느낌을 가졌다 뭐 이런 식? 아니 뭐 제가 사건의 한가운데 있었던 것도 있고 많고 있고 또 그때는 그 안에 있으면서 그게 뭔지 몰랐던 것들도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쭉 겪었던 그것들 가운데 내가 뭔지 몰랐던 것들까지 찾아서 되게 우리 세대의 삶이 이렇게 흘러온 것 같다. 예, 그래서 이제 헌정하기를 제 동시대의 벗들에게 헌정하는 걸로 그렇게 썼습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서전은 많아요. 예. 많은 분들이 자서전 씁니다. 그렇죠? 그 자서전 속에 역사 이야기도 조금씩은 들어가죠. 그렇죠. 그긴 자서전은 자기가 중심이죠. 주로 자기 인생 이야기고 역사적인 것이 배경에 깔린 그런 거 많죠. 네. 그다음에 역사서 많고 특히 유시민 전 장관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 베스트셀러였었지 않습니까? 예. 또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뭐 이런 역사서들도 쓰신 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것을 묘하게 이렇게 결합시킨 이런 시도 왜 이런 시도를 처음에 생각하시게 됐나요? 그게 지난번 대선 끝나고 나서 이제 세대별로 지지 성향이 너무나 극명하게 확연히 갈렸죠. 예, 갈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한국 현대사 책이 막 나가기 시작했어요. 예. 이 서점가에서. 어허. 얼마 안 가서 그게 멈췄는데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 기존의 역사서들이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이나 의문, 갈증 이런 것에 완전히 딱 맞게 화답을 못한 때문은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자신이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 어떤 판단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세대끼리는 한번 공감을 나누어 보고
또 우리보다 앞서간 세대의 시민들한테는 우리 후배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겪었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젊은 분들한테는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분들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구나.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세대 간에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은 역사적 사실도 알아야 되겠지만 모두가 거의 알고 있는 사실들에 대한 평가 또는 그 사실에서 느끼는 감정 이런 것들을 좀 교류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쓰게 된 거죠. 근데 뭐 교과서는 조금 더 역사에 대한 관점 같은 게 조금 더 좀 자제돼야 되겠지만 모든 역사서는 다 관점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역사서보다 더 좀 많은 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더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일부러 더 많이 녹여놓은 거고. 그리고 그런 사건들에 대한 어떤 학술적 평가가 아니고 제 자신이 그 일들 속에서 또는 그 일들을 보면서 느낀 감정. 나의 감정. 그리고 총체적으로는 제가 태어나서 살아온 55년의 한국의 역사, 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나 경험, 제가 목격한 바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55년 동안의 한국 현대 역사에 대한 나의 평가 이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에 나의가 들어간 거죠. 그 밑에 이제 띠지에 뿌띠부르주아 리버럴의 위험한 현대사 읽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뿌띠부르주아 리버럴부터 설명해 보세요. 뿌띠부르주아는 학술 용어인데 이제 소자산 계급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중산층 농민 여기까지가 다 이제 소자산 계급이고요. 뭐 남을 고용해서 뭐 일시 부려먹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자기도 뭘 좀 갖고 있으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는 계층. 제가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저는 도시 소자산 계급 출신, 출신 성분이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주의적 성향. 그래서 리버럴. 있다는 거예요. 리버럴이라는 거는 내 인생 내가 사니까 내가 남을 부당하게 괴롭히지 않는 한 남들도 또는 국가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나는 내 인생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되게 이제 이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뿌띠부르주아 그러니까 소자산 계급의 문화적 특성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내건 이유는 역사서를 볼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 책을 읽는 게 좋다는 뜻에서 출신 성분부터 시작해서 제가 커밍아웃을 미리 해놓은 거고요. 계급적 지향과 정치적 지향에 이르기까지. 그게 이제 영향을 주니까요. 리버럴한 성향은 제가 선택한 거지만 저희 출신 성분은 저한테 주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게 그대로 오지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봤더니 누구한테 지시받는 것도 싫어하고 누구한테 지시하는 것도 좀 싫어하신다고요? 그래서 문필가의 삶을 사시는군요. 지금이 제일 좋죠. 혼자 하니까. 그리고 위험한 현대사 읽기인데 이게 왜 위험한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금 이따가 3부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요. 자, 나의 한국 현대사를 또 들고 오셨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35분 3부에 왜 이 현대사가 위험한 현대사 읽기인지 그 설명 듣는 거로부터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아주 독특한 형식의 책을 들고 다시 우리 앞에 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대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에 59년부터 2014년까지 중요 사건들은 다 들어있는 거죠. 다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생각한 사건. 그러니까 굵직한 건 대체로 들어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모르는 사실 아닌 거고, 그죠? 모르는 사실 많지 않아요. 경제 성장의 역사, 민주화 투쟁의 역사, 그리고 뭐 남북관계 흐름의 역사 이런 게 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회문화적인 변화. 것까지도 다 들어있고요. 거기에 대한 나의 유시민의 감정, 그리고 평가, 의견, 견해 이런 걸 아주 조금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집어넣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독특한 형식의 책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아까 하던 질문입니다. 뿌띠부르주아 리버럴의 위험한 현대사 읽기. 뭐가 위험합니까? 근데 이제 제가 사실 뭐 전직 장관으로서 이 책을 들고 온 건 아니고 글 쓰는 작가로서 문필가로서 갖고 온 건데요. 이제 현대사는 이게 역사가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역사 의식이라는 거는
다른 취향하고는 달라요. 뭐가 좋다 싫다 이런 취향하고는 달라서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철학 또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반영돼 있어요. 물론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 역사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 보면 야 당신 역사관이 좀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세상 잘못 사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 논쟁을 하면 감정이 막 터져 나오는데요. 현대사는 그게 심해요. 심하죠. 왜냐하면 직접 겪기도 했고 또 그 주역들이 이미 세상을 떠난 경우에도 예. 그 주역들이 한 행위로 인해서 부당한 피해를 받거나 또는 정당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그런 사람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사 논쟁은 국가 간에 생기게 되면 아주 집단적인 감정 대립으로 되고요. 예. 우리 대한민국 현대사에 관해서도 그런 이해관계나 경험 또는 철학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감정을 동반한 싸움이 생겨요. 물론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많이 봤어요. 예. 교학사 논쟁을 통해서. 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친일 연구하는 분이 이제 어떤 학교의 재단 이사장 뭐 초대 설립자를 친일행위했다고 쓴 글 때문에 석좌 교수로 처빙됐다가 취소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요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공직자로 임명한 분들이 국회 청문회 나오면 5.16이 쿠데타 아니냐 물어보면 답을 안 하잖아요. 끝까지. 요즘은 또 답 하시더라고요. 하는 분도 있고. 쿠데타인 건 맞다 이러면서.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권력자의 심기에 거스르는 방식으로 현대사를 얘기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또 권력자와 상관없이 다수 대중이 가지고 있는 견해나 감정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면 굉장히 험한 구설에 휘말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창극 총리 후보자 경우에 뭐 게으른 DNA 뭐 이런 얘기, 뭐 식민지 분단 이런 게 하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수 대중의 현대사에 대한 판단과 다르거든요.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구설에 휘말려요. 그런 점에서 현대사를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때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위험한 현대사 유시민 나한테 위험할 수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이 내용 때문에 아직은 읽은 분들이 별로 없어서 아무 말 안 하시지만 읽고 나서 너 뭐 이따위로 생각하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냐. 뭐 옛날에는 안 이러더니 왜 이러냐. 바뀌었다. 변절했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뭐 어느 정도 안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책을 쓰신 목적이 역사 논쟁을 하자는 겁니까? 역사 논쟁은 안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이제 논쟁을 하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아무 사실적 근거가 없이 때로는 또는 논리적 근거가 매우 박약한 감정적인 싸움으로만 가지 말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들을 좀 그대로 보면서 서로 해석의 차이는 인정하고 그러고 다투어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우리 그동안 많이 얘기해왔던 역사에는 다 공과 과가 있다. 박정희 시대 독재라고 하는 과가 있지만 산업화를 이룬 어떤 그런 공이 있다. 결국 같은 얘기인가요? 예, 그 이제 공과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시대에는 명암이 있죠. 이제 그 어두움이 생긴 것이 누구 책임이냐, 또는 어떤 자랑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이 누구의 공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서로 평가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는 다 빛과 어둠이 있고 그 빛과 어둠은 다 우리가 만든 거다. 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자. 예,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그러면서 중간에 표현이 흉하면서도 아름다운 나라라고 규정하셨는데 흉한 건 뭐고 아름다운 건 뭡니까? 흉한 것 되게 많죠. 대한민국에. 아까 말한 명암의 암. 그거죠? 지금 우리 비정규직 제도나 이런 거요. 그다음에 부당한 차별 같은 거 많고요. 과거에는 뭐 권력자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잡아가두고 고문하고 얼마나 추해요. 무고한 사람 간첩으로 조작하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죠.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평등하게 가난했던 독재국가로부터 불평등하게 풍요로운 민주국가로 이런 표현도 나와요. 우리가 그렇게 변했다고 보죠. 이제 또 훌륭했던 점은 그 자유당 때 얘기지만 외신 기자가 영국 기자가 한국에서 민주주의 한다는 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 꼽히는 거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한미군 사령관은 임기 마치고 나서
한국 국민은 들쥐와 같아서 네. 뭐 어떤 센 사람이 나오면 다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듣던 민족 국민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훌륭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이뤄냈잖아요, 우리가. 예. 그리고 1959년 제가 태어났을 때는 뭐 아프리카 토고나 이런 나라들하고 맞먹는 세계 최빈국이었는데 예. 지금은 아주 현대적인 중화공업부터 시작해서 첨단 디지털 산업까지 보유한 그 아주 세계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한 나라가 됐잖아요. 네. 그 이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이루어낸 역사라는 것은 또한 아름다울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자꾸만 이제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외국하고 견주어서 생지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우리 역사가 오로지 어둠만 있었던 것처럼. 이거는 자기 비하예요. 예. 우리가 예수 석가모니보다 못하다고 해서 나는 가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자랑스러워야 된다는 아집 때문에 현대사의 그늘을 안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요. 예. 이거는 자기가 실제 석가 예수보다 예수만큼 훌륭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행세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아도취적 역사인식인데요. 예. 이 양극단이 우리 사회에 있어요. 예.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 인간이고 우리의 현대사도 사람들이 만든 역사니까 다 양쪽이 다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좀 더 훌륭한 나라를 따라 배우려고 노력하되 지금 당장 그까지 못 갔다고 해서 우리를 자신을 비하하지는 말자. 예.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흉한 모습은 또 그것대로 직시해보자. 그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 과거 속에 그 연원과 발생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훌륭한 사회, 좀 더 훌륭한 삶으로 나아가려면 알겠습니다. 예,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 표현은 공과 과, 유 장관 표현은 이제 명과 암, 또 여기 나오는 그러면은 좀 흉한 모습과 아름다운 모습. 예, 요 양쪽. 특이한 나라예요. 대한민국.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짧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가장 응축적으로 나타난 변화는 여기밖에 없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뭐 중국도 못지않죠. 지금 속도 면에서는 우리보다 더 어떻게 보면 빨리 변하고 있는. 아직 속도에서 저희를 따라오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속도는 따라왔어요. 예. 그러나 정치 사회적인 변화는 그러니까요. 우리만큼 안 되죠. 도시화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아직 멀었죠. 거기 그러니까 워낙 또 규모가 크니까. 예전에 김진경 시인이 그 쓴 책 중에 제목이 300년을 30년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일 수 있을까 이런 맞아요. 책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걸 좀 인용도 해놨는데 예. 너무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보다 5배, 10배 이상의 빠른 변화, 응축적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 현대사에 대한 해석도 그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맞아요. 그리고 그런 문화적, 사회적 변화까지 다 이렇게 반영이 된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 예. 이것도 클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보다 선배 세대들은 아무래도 너무도 헐벗고 가난했던 걸 많이 경험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또 폭압적인 것도 너무나 많이 당해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야, 이 정도 살게 된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런 거 있죠. 라는 즉 연세가 많으실수록 아까 표현하신 바로 말하면 자아도취적 역사관이 많을 수 있고 우리 지금 한참 밑에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한 젊은이들 보면 치열한 경쟁을 뚫었는데도 직장도 없고 취업하면도 또 금방 잘리고 비정규직이고 이런 또 생지옥이 없고 그들은 자기 비하적 역사관 쪽으로 흐르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그 경향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고 예. 이제 고령 세대의 시민들이 자아도취적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그분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그 이전 세대가 겪어왔던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면 예. 그것이 단순히 현대사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서 내가 살아온 시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나의 삶을 공격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식이 그런 소망 나의 삶을 긍정하고 싶어하는 소망 이런 것들이 지금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 세력에 대한 지지로 예. 아주 강고하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젊은 층들은 젊은 층은 역시 이제 젊은 층은 젊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시대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든가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예. 더 좋은 사회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진취적이고 변화를 요구를 해요. 그리고 뭔가 흉한 모습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지 왜냐하면 않습니까? 국제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좋은 모습. 예전 세대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잘 몰랐지만 예, 예. 지금은 빤히 손바닥 안에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더 많이 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변화의 욕구가 큰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세대 간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은 병리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어쩌면 한데 자연스러워요. 예, 그런데 한 시대 안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생각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사회적으로 좀 바람직하지가 않으니까 힘든 사회가 예, 되죠. 대화를 좀 더 해보자.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로 공감하자.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는 공감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거죠. 뭐 공감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거 좀 달라요. 예. 제가 전직 장관으로 나왔으면 공감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예. 작가로 나왔기 때문에 공감할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실 테면 하세요. 뭐 이런 거죠. 뭐 할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예. 예. 그런데 참 어렵죠. 그 공감이. 근데 좀 마음을 열면 상당 부분 가능하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그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은 충분히 공감할 자세가 좀 됐다고 생각합니다. 돼 있다고 생각하고. 예, 일반적으로는. 근데 공감하려고 하면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권, 언론계에.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또 그게 그런 차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인간 사회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이 사회가 그런 어떤 갈등의 수준은 좀 줄이고 공감의 폭은 넓히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그러니까 우선 저는 이제 젊은 세대가 역사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예, 예. 우선 젊은 사람들이 더 노력해야 돼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고령 세대는 귀를 좀 열 필요가 있어요. 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주장을 자꾸 하면 쟤들 왜 저래 철없는 애들 뭐 6.25도 안 겪어본 것들이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젊은 세대는 또 자기 세대의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삶을 거의 열심히 와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렇게 오신 분들로서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대한민국을 살아갈 젊은 세대를 생각하면서 귀를 좀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 훨씬 좋아질 수 있을 텐데 예, 그런 예. 느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프로에 그 만화가 이현세 씨가 한번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아주 참 감명 깊게 들은 게 있어요. 이현세 씨가 이제 우리 유 장관보다 아마 조금 위이실 거예요. 예, 우리 이현세 씨 만화를 20대 때 열심히 봤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는 그 부모님 세대가 하나같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알아. 너희들이 알아서 해. 예.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자기 세대들이 제일 못됐다는 거예요. 예, 니들이 뭘 알아? 그러니까 자기 자식 세대들한테 그렇게. 니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젊은 세대들도 버리고 윗세대도 버리고 있다. 근데 그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세대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는 성취감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네. 저는 우리보다 좀 윗세대 지금 한 60대 70대 이분들 또는 더 넓게 보면 50대까지 제서를 포함해서 예. 뭔가 이룬 것이 많이 있는 세대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누가 인정 안 해줘도 사실 자기 마음에 있으면 되는 건데 예. 예, 좀 부당하게 인정 못 받고 있다는 서운함 때문인지 좀 그런 것 같죠. 작가로 변신이 아니죠. 작가로 돌아가신 후에 예, 복귀한 거죠. 예, 예. 제가 이제 아주 가끔씩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에서 뵙는 것 같은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 허용 수준이 넓어지신 것과는 제가 분명히 느낄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혼자 있으니까요. 예전에 정치를 할 때는 패를 지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패거리의 입장도 있고 또 아무 얘기나 했으면 또 패거리 안에서 또 이제 또 얘기 듣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정당이라는 게 패거리 당자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고 지금은 온전히 혼자니까 사실 그 패거리 당이긴 하지만 그 패거리들의 어떤 허용 수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예, 좀 그렇죠. 이제 모여놓으면 그래요. 예. 예. 원래 집단에는 양식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진 정치, 선진 민주 정치는 허용 수준이 넓은 것부터 시작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관용, 톨레랑스.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관용인데. 자꾸 제 이름 부르시지 말고. 예. 그게 이제 남북한이 서로 적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남북 내부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자는 주장을 하면 배신자로 몰잖아요. 그게 적대적 공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정치에서도 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새누리당이라는 보수 정당과 새정치연합 이 자유주의 정당 또는 진보 정당 사이에 그런 적대적 공존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을 막 비난하면 인기가 올라가고 그 상대방도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이제 일종의 배신으로 몰아서 왕따를 시키고 예. 그런 게 있죠. 네. 남북관계 얘기하신 김에 거기는 거짓 혁명과 거짓 공포의 적대적 공존이라고 썼습니다. 예. 북한이 거짓 혁명. 예. 어떤 가짜 혁명이죠. 북한은 혁명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왕조 시대니까. 예, 이제 조선 시대에 고종 황제가 통치하다가 네, 네. 일본 왕이 총독을 보내서 하다가 그다음에 소련군이 들어왔다가 알겠습니다. 소련군 아래에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와서 또 왕이 된 거죠. 그렇죠. 그거 이제 3대째 왕조가 네. 이어지고 있는 네. 그런 그냥 교과서에서만 혁명이 있었던 거고 진짜 혁명은 안 일어난 나라예요. 우리 한국은 거짓 공포라고 표현하셨는데 예. 의미는 그건 이제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경제력 격차가 1인당 GDP로 보면 30배 이상 벌어져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아주 세계 최강의 동맹이 있는 나라거든요. 예.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왜 공포감을 가져요? 예. 그러니까 북한을 제거해야만 하는 위험으로 보는 이런 시각에서 벗어나서 관리해야 될 위험으로 보는 쪽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예, 예. 혹시라도 북한 편을 좀이라도 든다는 오해를 받게 되면 사는데 너무 큰 지장이 생긴다. 예. 이 공포감이 사실상 60년 동안 우리 국민들을 지배해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이 공포감이 가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남북관계를 그렇게 또 진단하신 예. 바가 있고. 자, 책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게 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이런 표현도 사용하셨고 네. 또 뭐 그게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명과 암 내지는 뭐 흉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뭐 그런 상당한 성취 그러나 굉장히 많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고 공감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또 표현하신 중간에 정말 짧은 시간에 응축적 변화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예. 어쨌든 한 걸음 한 걸음 오늘에 이르기까지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 그럼요.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일각에서는 예. 아예 질문을 더 드리면 일각에서는 좀 좋아지다가 후퇴하고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면도 있죠. 예. 이게 사회가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진보하지는 않거든요. 때로는 이제 어떤 분야의 진보가 빠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야에서는 후퇴가 일어나기도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가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한국 현대사를 지금 전체적으로 본 관점은 이 국민 대중의 욕망이 만들어낸 역사로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역사가 아니고 예. 무엇인가를 갖기를 원하는 대중의 욕망이 한국 현대사 60년을 만들어냈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잘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런 거 예, 아니겠습니까? 차례대로요. 그다음에 네. 개성을 발현하면서 그렇죠. 자아실현하고 싶고 이런 건데 문제는 이 다양한 욕망의 위계 체계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 이것이 너무 압도적으로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 예, 그러니까 예. 한국 사회가 좀 더 훌륭한 사회로 발전해 나가려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시민들 개개인이 직시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망 체계 안에서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유로움 나의 개성의 발현 올바른 삶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자아실현의 욕구 내지 알겠습니다. 이 존중의 욕구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를 좀 앞으로 당겨줘야지 예, 예. 지금처럼 무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가서는 네.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다 앞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역사책까지 나의 감정과 평가를 실어서 쓰실 정도면 이제 전망 내지는 예측도 하셔야 되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후반부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짧게 답변하시면. 그냥 지금처럼 쭉 갈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 옛날 왕어로 치면 좀 안 된 말이지만 혼군이에요. 혼군. 예. 양상이 그래요. 폭군은 아니에요. 혼군이에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혼군에서 이대로 그냥 후반부가 쭉 간다. 예. 여기서 벗어나려면 타인의 지혜를 빌려야 돼요. 빌려야 되는데 예. 안 할 것 같다. 예. 그게 잘 안 될 것 안 같아요. 될 것 같다. 예. 그래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정권이 바뀝니까 다음번에? 그건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이제 바꾸는 쪽으로 민심이 자꾸 커질 가능성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죠. 야당이 그때 제대로 할까요? 그렇게 묻는다면 뭐 야당도 예수님 석가모니가 모인 단체가 아닌데 예. 뭐 다 잘하긴 하겠어요. 그렇지만
변화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알겠습니다. 그거에 부응하려고 노력하는 면이 생길 거니까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나의 한국 현대사 들고 오신 작가 유시민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